네, 프로그램을 위한 컴퓨터 구조를 강의하고 있는 정기찬입니다. 이 교재는 유니북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교재고요. 그 교재를 중심으로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초창기, 그러니까 신체와 작은 도구를 이용한 또 주판, 그리고 1600년도부터의 기계식 계산기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전자식 컴퓨터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전자식 컴퓨터.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컴퓨터가 전자식 컴퓨터죠. 전자, 즉 전류가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0 또는 1이라는 정보 표현을 바탕으로 구현되는 컴퓨터를 이제 전자식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ENIAC이라는 컴퓨터를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1942년도에 개발된 ABC라는 컴퓨터가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입니다. 이러한 논쟁은 1973년도 미국에서 법정 소송을 통해서 ABC가 세계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실 일은 1940년대쯤부터 전자식 컴퓨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구나. 근데 1940년대 중반부에 무슨 일이 있었죠? 세계 제2차 대전입니다. 예, 그 즈음에서 전자식 컴퓨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크 1이라는 컴퓨터를 이따금 이름을 들어볼 기회가 있습니다. 4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컴퓨터인데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베버지가 기계식으로 만들었던 것을 전기 기계식, 즉 기계식으로 돌아가는 컴퓨터이긴 하지만 실제 에너지 1을 전기를 사용했다는 뜻에서 전기 기계식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재에서 뭐 전자식, 기계식, 전기 기계식 이렇게 엄밀하게 표현을 안 하곤 하는데 저는 그걸 좀 엄밀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전기식 컴퓨터라 그러면 그 컴퓨터가 돌아갈 때 필요한 에너지 1을 전기를 쓴다는 말로 저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전자식 계산기란 말은 그 컴퓨터가 돌아가면서 표현되는 정보 표현 방법을 전자적으로 표현한다는 뜻에서 저는 전자식 컴퓨터라고 말을 합니다. 뭐 명확하죠. 전기식, 전자식. 그래서 위에 있는 마크 1이라는 컴퓨터는 베버지가 만들었던 해석기관을 기계식 계산기를 만들었지만 실제 구동 에너지를 전기를 썼다는 면에서 전기 기계식이라고 표현할 듯합니다. 그래서 마크 1은 전자식 컴퓨터가 아니다. 세계 최초 컴퓨터는 ENIAC이 아니라 ABC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상식적인 면에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중에 영국에서 컬러서스라는 컴퓨터가 만들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다 비밀리에, 이제 전쟁을 위해서 비밀리에 만들었던 컴퓨터라서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었죠. 그리고 40년대 중후반에, 정확히 46년도죠. 앞에서 보여드렸던 ENIAC이 42년도, ABC가 42년도, ENIAC은 46년도에 만들어집니다. ENIAC이란 이름은 이렇게 풀네임이 구성됩니다. 읽어보시면 electronic, 이제 전자적으로 numerical integrated, 적분 같은 계산을 했나 보죠. 뭐 그런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ENIAC이 ABC와 다른 점은 다용도 컴퓨터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었던 ABC는 선형방정식, 아마 고등학교 때 선형방정식 풀이 많이 배웠었죠. 선형방정식이라는 목표 하나만 풀 수 있는 컴퓨터라는 거죠. 다용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4년 뒤지만 ENIAC이라는 컴퓨터는 다용도 컴퓨터입니다. 다용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프로그래밍이 가능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ENIAC은 실제로는 외부 프로그래밍, 뭐 이런 말은 잘 쓰진 않지만 영어로는 하드와이어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선을 써서 프로그래밍을 했다는 말이죠.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게 ENIAC 컴퓨터가 들어있는 방인데요. 아마 이쪽이 ENIAC 컴퓨터겠죠. 바깥 부분에 보면 전선들이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전선의 배선을 바꿈으로써, 즉 배전판을 바꿈으로써 기능을 달리할 수 있는 다용도 컴퓨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은 없죠. 그래서 하드와이어드 프로그래밍, 전선을 바꿈으로써 역할을 달리하는 다용도 컴퓨터다. 그래서 다용도 전자식 컴퓨터로는 ENIAC이 첫 번째로 만들어진 겁니다. 굉장히 컸죠. 근데 뭐 교재를 읽어보시면 기존에 사용했던 기계식 계산기보다는 훨씬 빠르지만 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다.
이제 온도나 습도 조절도 많이 해야 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애니악은 진공관이라는 부품을 씁니다. 근데 진공관이 전구 같은 거죠. 수명이 길지 않아서 고장도 잦은 기계였습니다. 예, 이제 1940년대부터의 전자식 컴퓨터를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ABC, 뭐 애니악, 그 정도만 이제 기억하시면 될 듯합니다. 근데 전자식 컴퓨터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 내장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이에요. 영어로는 스튜어드 프로그래밍 컨셉이죠. 뭔가 프로그래밍이 안에 내장되었다는 뜻이죠. 이 개념을 제안한 사람이 폰 노이만이라는 분이에요. 이 분이죠. 1장에 몇 분의 사람을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 존 폰 노이만이라는 분이랑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튜링이라는 분, 두 명의 이름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40년대 중반이죠. 이제 46년도쯤에 애니악이 만들어지고 42년도에 ABC가 만들어졌으니까 40년대 중반에 폰 노이만이 내장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어요. 물론 이 당시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제안을 하긴 했습니다. 이제 내장형 프로그래밍 개념은 다른 말로는 이제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모든 컴퓨터는 다 폰 노이만 아키텍처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부터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지난번에 애니악은 하드와이어드 프로그래밍이었죠. 소프트웨어가 없었죠. 밖에 있는 배전판을 바꿈으로써 기능을 달리했는데 이제부터는 메모리,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메인 메모리죠. 메모리에 소프트웨어를 올려두고 이 소프트웨어를 CPU가 하나씩 가져와서 실행하는 그런 구조를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을 처음 제안한 사람이 폰 노이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뭐 연도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 뭐 에드삭, 에드박 같은 컴퓨터가 이 프로그래밍 내장 방식을 처음으로 구현한 컴퓨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뒤에 뭐 역사적인 이야기 쭉 나오는데요. 그 상세한 이야기는 교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억하실 이름은 존 폰 노이만, 내장형 프로그래밍 개념,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의 시발점이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튜링이라는 분입니다. 앨런 튜링이라는 분이죠. 이분은 여러분들이 영화에서도 보신 적이 있어요. 2014년에 나타난 개봉된 이미테이션 게임.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주연했었죠. 이분이 이 앨런 튜링을 연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 튜링 머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가 튜링 머신이라 그러면 뭐 기계, 이렇게 미케니컬 기계가 떠오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추상적인 계산 모델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어떤 특정한 과정을 거치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계산 모델이고요. 밑에 있는 개념은 그 앨런 튜링이 제안한 튜링 머신을 현대에 들어서 실제로 만들어 본 구현 결과입니다. 그래서 튜링 머신이 지금 여러분이 쓰시는 전자식 컴퓨터의 기본적인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튜링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위키피디아 찾아보면 이 튜링의 직업이에요. 굉장히 많은 직업을 했었죠. 운동도 좋아하셨나요? 뭐 이제 컴퓨터에서 분야는 천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오래 살지는 못하셨는데 뭐 그 이유는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아실 듯하고요. 이분의 이름을 따서 튜링상이라고 있습니다. 튜링 어워즈라고 하죠. 노벨상에는 뭐 노벨 IT 컴퓨터상 없죠. 그래서 노벨상에 비유하는 IT 분야의 그 권위가 있는 상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 분야의 필즈 메달과 같은 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튜링이라는 이름이 붙은 또 다른 것으로 튜링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에 챗 GPT가 나오고 나서 튜링 테스트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50년에 앨런 튜링이 제안한 내가 대화하는 상대가 컴퓨터인지 사람인지 판단하는 어떤 과정을 제안한 겁니다. 뭐 특별한 뭐 복잡한 알고리즘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정해진 시간 동안 채팅을 한 후에 채팅 상대방이 컴퓨터 같아, 사람 같아, 사람 같아 그렇게 느낀다면 지능이 있다라고 대화한 상대가 지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을 튜링 테스트라고 합니다. 요즘 이제에서는 뭐 튜링 테스트라는 게 그렇게 통과하기 어렵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정도지만 1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튜링 테스트를 하면 요즘 떠오르는 단어가 또 캡차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사이트에
가입을 할 때 이런 환경들 많이 접하셨죠? 요즘은 뭐 이렇게 체크를 하거나 간단한 식을 풀기 하거나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캡차라고 하고요. 캡차의 풀네임을 읽어보시면 completely automated, 그죠? 완전히 자동화된 튜링 테스트인데 퍼블릭 튜링 테스트예요. 그래서 컴퓨터인지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는 완전 자동화된 퍼블릭한 튜링 테스트다라는 겁니다. 실제 튜링 테스트는 사람이 상대편의 어떤 대상을 평가하는 거지만 이런 캡차 같은 것들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캡차라고 합니다. 뭐 캡차라는 캡차를 또 응용해서 리캡차라는 것도 있는데 리캡차에 대한 내용은 밑에 있는 교재를 읽어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죠? 지금 이제 1940년대부터 다시 이야기하면 ABC, ENIAC, 그리고 내장형 프로그래밍 개념, 튜링 머신, 캡차를 이야기했었고요. 1장의 마지막 부분에 80년도부터 1980년도부터 이제 개인용 컴퓨터가 시작됐고요. 저는 89학번이어서 제가 대학쯤에 들어갈 때쯤 이제 컴퓨터를 쓰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1990년대부터 이제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인터넷이 보급되고 모바일과 웹이 보급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2000년대 또 특별하게는 2010년도 중반부터 이제 인공지능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까지 내용이 1.1절 컴퓨터의 발전 역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2절 컴퓨터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1.2절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